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6단계로 나뉘어진 장애 등급이 오는 2017년부터는 중증과 경증 2단계로 구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 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장애계 단체의 입장과 달리 정부는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건데요. 정유린 기자입니다. 정부가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장애 등급제를 중증과 경증 2단계로 등급을 단순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장애 등급 기준이 아닌 새로운 판정 도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복지부는 활동 지원 서비스부터 모든 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고 주간 활동과 의사소통 지원,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바우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장애인 연금과 각종 감면 할인 제도는 잠정적으로 장애 등급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등급제를 없애는 거잖아요. 심플하게 얘기해서, 그죠? 네. 장애인 서비스에서. 네. 그래서 활동 지원은 등급제를 없앨 거예요. 근데 연금하고 감면 할인은 등급제를 당장 없애면 서비스가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금하고 그 감면 할인 쪽에는 장애 등급을 잠정적으로 존치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안이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사실상 힘든 측면이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현재 전혀 나와 있는 로드맵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기존의 이제 판정 체계에서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발표되었다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어서. 복지부는 장애 등급제 개편과 함께 서비스 전달 체계도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조사해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린입니다. 전국의 446개의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4회 사회복지관 전국대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박고은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 제4회 사회복지관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사회복지관 100년, 희망미래 100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사회복지관이 걸어온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최주환 회장은 현재 사회복지관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바꿔나가기 위해 모두 다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의 일이 전문성과 확장성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의 책임을 중앙정부로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합리한 형편들을 지금까지 잘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446개의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참가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전달식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9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이 명시되고 국고보조 지원체계가 구축된 날을 기념하는 사회복지관의 날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매년 5월 21일을 사회복지관의 날로 선포합니다. 빈곤의 땅이었던 한국의 복지 발전을 위해 달려온 사회복지관들. 희망찬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들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지난 19일 제주에서 개막한 제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끝으로 22일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참가한 이번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는 경기도가 14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1위에 올랐고 울산과 서울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가 제주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라며 지리적 여건과 장애인 체육시설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가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회 마지막 날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지적장애 축구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크 리퍼트 대사는 국내 장애인 체육 현황 등을 청취하고 앞으로 체육회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2년 34개 회원국의 부유층 상위 10% 평균 소득은 빈곤층 하위 10% 평균 소득의 9.6배에 달했습니다. OECD는 65세 이상 노인층에서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 12.6%를 훨씬 초과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OECD는 한국이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세계 각국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 회원국들 내부에서 부의 불평등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14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 노동시키고 재산을 횡령한 모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 김영훈 판사는 14년간 지적장애인에게 설거지 등의 식당 일을 시키고 장애 관련 수당을 가로챈 식당 주인과 모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행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경감해주거나 유예해주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기존 장애인 방송 고시는 방송사에 대해 자막과 화면 해설, 수화 방송 등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규정할 뿐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경감 또는 유예 시에도 해당 사업자에게 장애인 방송 제작비를 지원해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경기도인데요. 경기도가 고용복지센터 설립 등 다양한 정책과 기업 규제 개선에 힘쓴 결과라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경기도가 최고점을 받아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증가한 일자리는 23만 8천 개. 같은 기간 전국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이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성과 뒤엔 도의 다양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남양주와 동두천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열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로 5천여 명의 취업에 성공하면서 전국 76개 기관이 벤치마킹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문화 콘텐츠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 9개월간 116건의 창업은 물론 45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해외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재 개선도 한몫했습니다. 총 92건의 교재가 개선되면서 기업들은 8조 5천억 원을 투자했고 이는 또 6만 2천 명의 고용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민선 6기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젊은 일자리,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의 일자리, 또 새로운 일자리, 창조적인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협업이 중요한 만큼 도는 앞으로 정부와 도내 31개 시군 민간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서울 노원구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아이들이 기둥 위에 올라가 힘차게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아래에서는 응원하는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힘을 북돋습니다. 이곳은 열린 명랑운동회 현장입니다. 노원구의 한 공원에서 열린 운동회에는 5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던 아이들은 오랜만에 나들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는 드림스타트와 민관 방과 후 돌봄기관 5곳이 함께 준비한 것으로 구비 900만 원과 민간기관 지원금 550만 원 등 총 1,45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오늘 다 같이 놀자 명랑운동회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았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한 명도 안 다치는 안전한 운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경기에 참여하며 선의의 경쟁 속에 협동심을 배웠습니다. 날씨가 완전 덥기도 하고요. 따뜻한데 여기 운동회 가요. 완전 재밌고요. 지면서 이기면서 하는 게 재밌기도 하면서 신나네요. 특히 이날은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진행을 도운 100여 명의 기관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분위기도 봐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고요. 오늘 아이들하고 좀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힘차게 뛰어놀 수 있었던 명랑운동회. 어린이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가 2015년 제2기 신규 인권강사 양성교육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권의 이해와 장애 감수성, 인권 교육 방법 등의 교육이 이뤄지며 다음 달 17일 개강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불리는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가족과 의료진을 전원 격리시키고 추가 감염자 발생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메르스에 대한 위기 경보 체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와 함께 떠나는 심리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 40상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어린이 등 보호자가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전용 구역이 생깁니다. 백사장에는 장애인 쉼터와 휠체어 로드, 샤워 시설 등이 조성되며 해상에는 119 수상 구조대가 배치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김남웅 부부 시인이 고일을 맞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13번째를 출판 기념회를 맞은 김남웅 시인은 출판 기념회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출판 기념회가 될 것 같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최강 사고뭉치 5. 사소한 실수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후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도망치던 5에게 나타난 당찬 소녀 팁. 맞는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두 사람에게 갈수록 포위망이 좁혀오는데 사고뭉치 대표주자 5와 당찬 지구소녀 팁의 예측 불허 모험과 우정을 그린 영화. 한류 스타 짐 파슨스를 비롯 리안나와 제니퍼 로페즈, 스티브 마틴까지 더빙 군단으로 참여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정철. 임금을 떼먹고 도망간 팀장 대신에 임금 독촉을 해대는 현장 동료들과의 충돌 속에서 가족과 함께 추운 겨울을 버텨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정철은 틈만 나면 지난 여름 홍수에 반파된 집을 고쳐나가는데 첫 장편 데뷔작 무사한 일기를 통해 연출력을 인정받은 박정범 감독의 4년 만의 신작. 이번에도 박 감독이 연출과 주연을 동시에 맡았는데요.
자본주의 최하층 노동자의 생존기를 통해 황폐해진 오늘날의 삶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후기 낭만주의 대표작 페리클레스가 5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두 남녀의 비극적 사건을 새롭게 구성한 뮤지컬 사회 참미가 오는 9월 초까지 DCF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 파크홀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독특한 창법과 감성으로 울림을 주는 시대의 가객 장사익이 순회 공연 장사익 소리판 찔레꽃을 선보입니다. 6월 5일 고양 아람놀이 아람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노란색 통학 차량.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통학 차량에서 타고 내릴 때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자동차는 잠시 멈춰야 한다는 것.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운전자 개개인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의 세심한 배려 운전이 어린이들을 위험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